보통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다 배웠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입출력을 할 수 있고 입출력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변수가 무엇이고 상수가 무엇이고 undefined가 무엇이고 숫자가 무엇이고 연산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중에 자료형을 우리가 선언할 줄도 알고 만들 줄도 알고 객체를 자료를 그 다음에 반복문을 쓸 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어문을 쓸 수 있게 됐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데이터 타입인 배열이랑 문자열의 유용한 유용한 메소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하시고요. 레슨 26이고요. 어레이 메소드예요. 메소드.html HTML5고요. 여기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벌써 수요일이네요. 그렇죠? Korean 그 다음에 타이틀은 어레이의 유용한 메서드 자, H1 똑같이 어레이의 유용한 메소드 자, 우리 배열이라는 자료는 자주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어레이는 자주 사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유용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거 볼게요. 스크립트 자 우리 배열을 정의할 건데 A, B, C, D, E가 순서대로 있는 배열 자료를 정의하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에이, 뭐 쉬운데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쉬운 거라도 해보는 것과 직접 그 다음에 해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은 달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리터럴한 방법. 자, 요거를 뭐라고요? 리터럴 방법.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게? 일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리터럴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적인 방식. 그렇죠? 그래서 new하고 객체인 array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무슨 방식? 일반적인 방식. 제가 여기다가 array에 push라는 함수를 썼죠.
요게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예요. 요게 유용한 메서드 중에 추가하는 메서드. 내가 A를 추가하고 싶으면 A, 그쵸? B를 추가하고 싶으면 B, C를 추가하고 싶으면 C. 근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우리가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잡기 어려우니까 리터럴하게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실행해 보면 요 두 개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자료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가서 맨 밑에 어레이 메소드. 자, 이렇게 A, B, C, D, E. 그쵸? A, B, C, D, E.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 중에 어떤 거를 배웠냐면 추가하는 메서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요소라 불러요. 요소. 데이터를 요소.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 자, 우리 뭘 배웠죠? 푸시 배웠죠. 푸시. 푸시는 어디다가 어레이의 맨 끝에 배열의 맨 끝.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맨 앞도 되나? 그쵸? 맨 앞도 되나? 자, 맨 앞은 unshift. 배열의 맨 앞 요소의 추가. 자, 한번 해볼게요. unshift. 자, 여기 와서 어레이에 unshift C 이렇게 대문자 G. Z, 그쵸? Z. 자, 앞쪽으로 이렇게 붙었죠. 뒤쪽으로 붙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자, 여러분들 배열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고정 크기의 배열. 그 다음에 가변 크기의 배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길이가 6개인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6개인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참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배열을 여기 앞자리, 그렇죠? 골뱅이 200번지의 메모리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는 고정 크기라서요. 고정 크기라서 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봤어요. 언제 봤을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자바스크립트에도 고정 크기의 배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자, 문자열은 왜 고정 크기의 배열이죠? 자, 문자열을 제가 왜 고정 크기의 배열로 만든다고 했을까요? 보통 고정 크기의 배열을 갖는 것들은 어떤 거죠? 자,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기본형밖에 없어요. 기본형 데이터들이 왜 고정 크기를 고수하죠? 메모리를 절약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자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유하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고정 크기의 배열을 쓰면 장점이 메모리도 아끼고, 그렇죠? 공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가볍고, 요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크기의 배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변 크기의 배열이 있어요. 가변 크기의 배열. 근데 제가 녹화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네요.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요즘 자꾸 녹화를 빼먹어서. 자, 이 가변 크기의 배열은요, 자, 이 친구가 삭제되거나 또는 다른 친구가 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뭐다? 가변 크기의 배열.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어레이죠. 그쵸? 어레이 데이터 타입이 가변 크기의 배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변 크기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자, 배열은 꼭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야 되냐면, 자, 인덱스가 0번째라고 돼 있는 곳을 어떤 array라는 함수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자, 이 친구를 찾고 싶어요. 이 친구. 그럼 내가 이 친구가 몇 번째다? 0, 1, 2, 3, 4, 5 이렇게 하죠. 그렇죠? array의 5번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여기, 자, 컴퓨터가 이렇게 array를 찾아와서, 자, 이렇게 찾아와서, 자, 여기서부터 세요. 5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와서 데이터 크기만큼 온 후에 이 데이터 아이템을, 요소를 쏙 하고 빼와요. 요게 배열에서 아이템을 참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array가
순서되어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다섯 번째를 참조할 수 있나요? 컴퓨터가 이렇게 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참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컴퓨터는 꼭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참조를 한다고요. 그쵸? 어떻게? 자 이렇게 와서 자 하나 둘 셋 엥? 그쵸? 그래서 참조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배열은 꼭 아이템들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이템들이 꼭 붙어서 놔야 돼요. 꼭 붙어서. 그것이 배열의 특징입니다. 배열의 가장 큰 특징. 그런데 자 우리 뭐 배웠어요? 배열이 삭제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삭제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를 삭제를 했어요. 자 삭제하는 명령어 뭐였죠? 자 어레이에 뭘 하면 삭제돼요? 자 스플라이스. 자 스플라이스. 자 스플라이스하고 몇 번째를? 다섯 번째를 하나 잘라내겠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영준씨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영준씨도 안 왔어요? 네, 영준씨 왜 프런트에서 영준씨 얘기 안 했지? 이렇게 보는데 뭔가 큰 존재감이 사라져서 뭐지? 이렇게 화장실에서 안 왔나? 이러고 있었는데 자 영준씨가 안 왔어요. 영준씨 영상 보시겠죠? 자 다시 자 여기 제가 스플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삭제가 될 거예요. 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스플라이스에서 삭제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자 이 뒷친구에 있는 이 친구들을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삭제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는 이동하는 연산을 한대요. 자, 이동하는 연산을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 지금 이동을 하니까 이 친구가 삭제되고 이동을 하면 자, 저 친구가 삭제됐죠, 그쵸? 그럼 지금 현재 비어있죠, 그쵸?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게 삭제. 네, 삭제. 삭제하고, 자, 1번 연산이죠, 그쵸?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0000. 이렇게 하자, 그쵸?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행위를 하고 나면 꼭 아이템 요소들이 이동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동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내가 푸시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푸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배열에 자 어레이에 내가 푸시를 했어요. 푸시 자 푸시 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이동이나 뭔가가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 A를 이렇게 푸시 했어요. 아직 없죠, 그쵸? 또 내가 또 푸시를 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푸시는 어디에 들어와요? 앞에 들어오나요? 뒤에 들어오나요? 뒤에 들어오죠. 이때 어레이에 변화가 있나요? 그냥 없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C를 해도 마찬가지 뒤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D를 해도 뒤쪽에 추가가 되겠죠. 이 푸시는 어레이에서 자연스러운 건가요?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러운 행위죠. 그쵸?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붙는 행위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팝 한번 볼게요. 팝. 자, 팝. 자, 팝이란 명령어는 뭐죠? 팝. 내가 팝이라고 했어요. 자, 팝. 팝은 특정 인덱스를 여기 쓸 수 없어요. 자, 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저 뒤에 걸 빠진다 그랬어요. 자, 뒤에 걸 빠졌어요. 또 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걸 빠져요. 자, 그럼 팝은 자연스러운 행위인가요? 부자연스러운 행위인가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방금 배운 거 볼게요. 우리 방금 뭘 배웠냐면 자, 언시프트라는 거 배웠어요. 언시프트. 자, 언시프트하고 Z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Z가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레이가 시작점이 이 위치에 골뱅이 200번째 있었는데, 그렇죠? 200번째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Z는 앞번지에다가 들어올까요? 200번지에 들어올까요? 앞이 뭐 190번지다. 190번지에 들어올까요? 200번지에 들어올까요? 여기 0번째 인덱스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어떻게 돼요? 뒤로 밀리겠죠. 이거 자연스러운 행위인가요? 부자연스러운 행위인가요? 부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언시프트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언시프트 말고 시프트가 있어요. 자, 시프트는 뭘 것 같아요? 시프트는 앞에 요소를 빼는 거예요. 자, 앞에 요소 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 다 앞으로 이동하겠죠?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특히 앞에 요소를 이동할수록 모든 요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앞에 요소일수록 그 요소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예요. 그래서 언시프트랑 시프트가 있지만 자, 요것은 뭐다? 요소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최대한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요소를 추가, 삭제하는 메서드 이렇게 할게요. 추가, 삭제하는 메서드. 그러면 추가는 푸시, 그렇죠? 그다음에 언시프트. 근데 언시프트는 이제 뭐죠? 부자연스러워, 그렇죠? 요소들이 다 뒤로 밀리죠. 모든 요소를 뒤로 이동. 자, 배열의 맨 끝 제거인데 제거를 빼먹었네요. 제거. 푸시 추가죠, 그렇죠? 맨 끝 추가. 죄송해요. 배열의 맨 끝 요소 추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두 개 복사할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팝이라는 게 있죠. 팝. 자, 팝은 배열의 맨 끝 요소 제거. 그 다음에 shift가 있어요. 배열의 맨 앞 요소 제거. 다 앞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모든 요소가 앞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요소를 삭제하는 스플라이스를 해볼 건데, 자, 스플라이스 할 말이 좀 많아요. 자, 스플라이스. 자, 스플라이스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자, 쭉 내려와서 여기서 스플라이스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우리가 스플라이스에다가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하나만 써볼게요. 자, 로그에 자, array.splice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start 자, delete count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지점 인덱스 지점부터 몇 개를 삭제할 거냐예요. 딜리트 지점부터 몇 개를 삭제할 거냐. 스플라이스. 자, 이번에는 제가 자, 0 자, 여기 Z까지 있으니까 자, 여기 Z 0 1 0 1 2 3 4 5죠. 그쵸? 이번에 DE 이렇게 삭제해 볼게요. DE.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 임의로 제가 뭐 3 이렇게만 써볼게요. 3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쵸? 3. 그 다음에 로그에 array 자, 그랬더니 자, 여기 3 지점부터 끝까지 자, 끝까지 잘리는 거 볼 수 있어요. 3 지점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끝점을 안 정하면 끝까지 정하더라. 자, 그래서 스플라이스 스타트부터 그 다음에 끝 지점 카운트죠. 카운트. 그런데 내가 여기서 스타트 지점만 쓰면 끝까지 엔드 지점까지 가더라. 그쵸? 엔드 지점까지. 자, 만약 내가 요거 스플라이스를 자, 위에다가 써드릴게요. 다 정리해서. 그쵸? 자, 내가 여기 카운트를 안 쓰고 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이렇게 끝까지 가더라. 자, 이번에는 자, 요거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할게요. 그쵸? 이 자리에서 내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0. 자, 0. 자, 0이라고 쓰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쵸? 아무것도 안 돼요.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0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0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 1번부터 자, 보면 하나를 삭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두 개를 삭제하고 싶으면 2. 그쵸?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삭제를 하면서 다른 녀석을 스플라이스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추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추가가 되었죠. 그쵸? 삭제되고 그 지점에 특정한 인덱스를 특정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게 이 부분. 그쵸? 자,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아이템즈. 우리가 이제 추가할 때는 점점점 이렇게 해야죠. 점점점은 뭐다? 추가할 아이템즈. 내가 이렇게 해서 추가 1, 추가 2 이렇게 하는 거죠. 추가 1, 추가 2. 그러면 두 개가 추가되겠죠. 점점점은 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뭐다? 점점점은 배열. 여러 개, 다수의 얼규먼트. 점점점은 다수의 매개 변수가 가능. 보통 다수의 매개 변수가 가능한 곳은
배열도 가능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러면 요거를 배열처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 배열을 추가해줘. 자, 그런데 아마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자, 여기는 배열이 추가됐죠, 그쵸? 왜 배열이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쵸? 자, 이 지점에 배열이라는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넣는 거고, 자, 이거는 추가를 넣는 거고, 그쵸?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 그쵸? 직접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열인 데이터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요렇게만 알고 계셔야죠. 요렇게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는 거 나쁘지 않죠. 자, 어떤 데이터든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자 이렇게 되었죠, 그렇죠? 열어보면 이렇게 배열로 들어오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일단 잘라내는 건 이해했어요? 자, 잘라내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번째부터, 그쵸? 내가 다 잘라내고 싶으면 3, 그쵸? 그러면 세 번부터 끝까지 C, D, E, 그쵸? 끝까지 다 잘라내고 삭제된 게 반환. 그쵸? 날라갔죠. 이게 지금 반환된 거. 이게 최초값, 그 다음에 그 뒤쪽을 삭제하고 삭제되고 그 다음에 요 남은 거 얘가 최초값, 요걸 삭제하고 남은 값 요게. 그래서 실제로 스플라이스는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스플라이스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그것을 반환해요. 배열로 삭제하고 배열로 반환하는 메서드가 되겠죠. 그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배열에서 이렇게 하겠죠. 배열에서 스플라이스는 배열에서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요소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삭제한 것을 배열로 반환해요. 요소를 삭제한 것을 배열로 반환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3번부터 쭉 나머지를 삭제한 것을 배열로 반환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상태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만 삭제하고 싶으면 하나. 근데 내가 0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하나, 둘, 셋 이렇게 개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C만 이렇게 삭제가 되었죠. 요거를 우리가 해봤어요, 그렇죠? C만 이렇게 삭제가 돼서 앞으로 쏙쏙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삭제된 자리를 총총 채워 넣었죠. 자, 이 상태. 자, 근데 이제 내가 삭제하면서 그 자리에 뭔가를 넣고 싶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C, 대문자 C를 넣을 수도 있겠죠. 소문자 C에서 대문자 C로 바꿔라. 자, 짠 바뀌었죠, 그쵸? 자, 지금 보면 소문자 C가 나오고 대문자 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쉼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숫자 제한이 없더라. 이 숫자 제한이 없음을 점점점으로 나타내요. 다수의 매개 변수가 가능. 자, 여기에 숫자 제한이 없음을 어떻게 점점점으로 나타내더라. 됐죠? C, D, E. 죠. 자, 이번에는 자, 뭘 해볼 거냐면 자, 이 스플라이스에 음수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음수 인덱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로그에다가 어레이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나요? 인덱스에? 없죠, 그쵸? 이렇게 보면 undefined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스플라이스는 마이너스 1을 지원을 해줘요. 짠! 끝에 거죠, 그쵸?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끝에, 그쵸? 자, 끝을 얘기해요, 그쵸? 스플라이스의 음수 인덱스는 끝점을 얘기한다죠. 자, 그러면 질문 두 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내가 두 개를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삭제해보세요. 자, 여기 DE 삭제해보세요. DE. 자, DE. 자, 요거 DE 삭제하세요. 자, 우리가 DE를 삭제하려면 요 음수 인덱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오. 마이너스 2, 그쵸? 이야. 자, 그쵸.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똑똑해요, 그쵸?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충분히 잘했고요, 그쵸?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스플라이스, 그쵸? 스플라이스. UL에 li가 5개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스플라이스의 스타트 인덱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시작점부터 끝까지, 그죠? 이렇게 하죠. 어레이에 자, 배열의 시작점 인덱스부터 끝까지 삭제하고 삭제한 배열을 반환. 배열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삭제하고 배열을 반환. 자, 그 다음에 어레이의 스플라이스죠, 그쵸? 이번에는 스타트 인덱스에
스타트라고만 쓸게요. 똑같으니까. 카운트. 얘는 시작점부터 그죠? 배열의 시작점부터 카운트까지, 카운트 수까지, 그쵸? 카운트까지 삭제하고 배열을 반환. 그 다음에 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걸 args 이렇게 불러요. args. 앞쪽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자, 배열의 시작점부터 카운트까지 삭제하고 배열을 반환한 후, 그렇죠? 반환한 후 얼규먼트, 그쵸? 매개 변수를 추가. 얼규먼트 매개 변수를 추가. 시작점부터 추가. 그 다음에 스타트 인덱스의 음수죠, 그쵸? 끝점부터 시작. 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잘 안 되는데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 H3, H2 배열 더하기 컨캣. 우리가 보통 배열을 더하는 것을 컨캣이라 불러요. 보통 이제 문자열 더하기도 컨캣이라 불러요. 더하기 배열의 더하기 연산. 자, 가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지 않다. 요즘은 이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문자열은 다 지원하는데 배열은 보통 지원하지 않는다.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을 지원하는데 배열은 더하기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정리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야, 벌써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 해놓고 금방 쉴게요. 진도 나가면 금방금방 나가죠, 그쵸? 메뉴에서 할게요. let a는 a b let b는 c d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더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a 더하기 b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오류는 안 뜨고 있네요. 그쵸?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뜨고 있네요. 그쵸? 뜨고 있는데 이건 배열이 아니죠. 그쵸? 배열이 아니에요. 배열이 아니죠. 그쵸? 자, 이것에 더한 결과는 도대체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에 더한 결과는 뭘까? 자, 그리고 실제로 컨캣 보여드릴게요. 실제 컨캣. 자, 우리가 더할 것에 대한 기준, A를 기준으로 컨캣이라고 하시고요. 자, 내가 더하기를 할 기준을 하시고, 여기다가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A, B, C, D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위에 건 뭘까? 자, 그래서 쉬었다 와서 요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쉬었다 오세요. 30분까지.